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제 그 기능과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문제에 좀 더 깊숙하게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노력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만한 역량이 됐다는 거죠. 서울 디자인 2022에 오면 뭐가 있나요? 나의 인생의 뷰티풀 라이프를 할 수 있는 스팟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디자인 위크라는 행사가 있고요. DDP 디자인 페어라는 두 개의 어떤 행사를 이번에 합쳤어요. 디자인 위크는 디자인의 어떤 시대적 트렌드라든지 문제 해결을 제안하는 어떤 그런 장이라면은 DDP 페어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어떤 콜라보로 인해서 산업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전시인데 그걸 이번에 이제 두 개 믹스해서 스케일을 좀 더 확장시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때로는 하나의 그 쉘터의 개념이면서 친환경적인 어떤 환경을 다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요. 이 나무에 컬러가 들어간 것은 조경 플러스 친환경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겨울철에 이제 나무의 보온이라든지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그 석회 대신에 친환경 페인트를 가지고 컬러를 좀 칠해서 조경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주제가 이제 뷰티풀 라이프거든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하나의 퍼포먼스에서 이제는 솔루션,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또 위기에 대한 안심적 코드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저변에서 내 주변의 어떤 삶을 이렇게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리빙 문화를 같이 이제 접목한 거죠.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 우리 록식당 같은 화장품도 자기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용기, 만들어져서 폐기될 때까지의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용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록식당의 저런 시도는 너무나 익숙한 록식당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한데 이 기업이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용기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또 알려주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해 놓은 그 업사이클링한 디자인이 일단 예뻐요. 일단 우리가 의미도 좋고 지속 가능성도 좋지만 일단 디자인은 좀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나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그 욕구와 함께 플러스 디자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코스메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빙 문화에서 이번에 이제 한솔에서는 라솔라라고 하는 자기들의 소개를 바닥으로만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쉬면서 거기서 놀면서 체험하면서 그 바닥을 알리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고, 사마 페인트에서는 시대적 컬러의 어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페인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좀 했죠. 비대면화되는 어떤 삶 속에서 공동의 어떤 공간보다는 개인의 공간이 굉장히 이제 요구되고 있잖아요. 공간에 대한 어떤 환경도 당연히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재질을 또 이렇게 찾게 될 것이고, 가장 디자인의 진화의 근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기술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제 그 소상공인들은 기술력은 있어요. 이 시대는 이제 그 기능과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는데 디자이너도 자기의 어떤 일자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 디자이너가 그 소상공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면서 경험을 기반으로 멘토링 해주는 이제 큐레이터가 각각 배치가 돼서
그 결과물을 이제 플로토타입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바이어들을 불러서 같이 그 제품을 보고 신청을 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DDP 페어입니다.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하고 디자인에게는 또 다른 일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을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울시의 어떤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시도된 건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비즈니스의 어떤 런칭의 쇼가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아시아의 하나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또 해나가고 있듯이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행사가 디자이너들이 오는 행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일반 시민은 자동으로 온다. 이런 전시를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장이 되고 그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어떤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시의 방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기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걸 또 본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만한 역량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아시아권 자체만 우리가 하나 이렇게 모을 수 있어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아인의 또 다른 문화 속에서 또 창출되는 디자인은 서울 디자인 2023에 가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기대가 되도록 아마 준비를 아마 내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어떤 기술이 접목된 어떤 디자인은 아마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입각해서 우리 또한 디자인계도 그 역할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그리고 그 단어를 알면 그 뜻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너무 쉽게 다가오는 것. 뷰티풀 이건 외래어지만 우리에게 너무 쉽게 와닿는 단어이거든요. 나의 자신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것. 그게 소위 뷰티풀 라이프가 아닌가 그런 개념인데 내년에는 이제 좀 더 그걸 또 포용하고 그 뛰어넘는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트렌드적인 어떤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자기가 몸을 담으면서 외면하지 않고 참여할 때 저는 그 세대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문제에 좀 더 깊숙하게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노력들이 물론 지금도 계속 그런 전시는 있습니다만은 선택과 집중적인 어떤 전시로서 다양한 분야 속에서 한 분야로 딱 접목될 수 있도록 밀라노 같은 경우는 가구 박람회잖아요. 그렇지만 가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빙을 보여주고 그 리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보여주고 거기에 다양한 소재와 컬러와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보여지 단순히 가구만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우리도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하나의 방향으로 포커싱해서 서울 디자인은 거기 가면은 뭘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면은 좀 더 차별화된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